네, 안녕하세요. 모토래프 신승용입니다. 먼저 이 카더라는 모토래프 편집 방향과 다른 개인의 의견이 담긴 방송임을 알려드릴게요. 그 라이브든 클립이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재랄드님, 주성훈님, 그리고 최성훈님, 최인호님, 코리아 라이드 JJY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 신차 소식을 하면 사람분 평소보다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30분 가까운 분들이 이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제네시스 GV70입니다. GV70인데 사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아차 군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이슈가 있으니까 잠시 미룰게요. 이 제네시스의 5번째 차량이자 2번째 SUV인 GV70 디자인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이제 전면부에 방패 모양의 크레스트 그릴, 이 거대한 그릴은 매우 공격적인 느낌을 전하고 있고, 좌우로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은 두 줄의 쿼드램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가 이렇게 좀 선명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범퍼 하단의 스키드 플레이트와 요 그릴 부분에 크롬 장식, 테두리에 크롬 장식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GV80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GV80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약간 둥근 형태, 곡선의 느낌이 좀 더해졌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줄의 쿼드램프 요 테두리 요 부분도, 아이고 이거 댓글을 좀 지워야겠구나, 죄송합니다. 요렇게 지울게요. 요 쿼드램프 요 부분에 이제 그 테두리 부분, 그리고 그 크레스트 그릴 테두리도 그렇고, 그다음 에어 인테이크 요 부분도 그렇고, 이제 GV80이랑 비교했을 때는 GV80은 굉장히 좀 각지고 단단해서 강인한 느낌을 주고 있다면, GV70은 조금 더 섬세하고 부드럽고 유선형의 디자인 요소를 좀 갖추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둘이 이제 형님인 GV80과 동생인 GV70이 분명히 다른 느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측면부로 넘어가서, 측면부는 이제 쿼드램프 상단에서 시작해서 이 쭉 차체를 가로지르는 이 라인, 아치형 파라볼릭 라인이 이제 날카롭고 길게 뻗어 있습니다. 저는 볼륨감 있는 요 리어 핸더가 좀 매력적인데, 매끄럽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도 좀 강박적인 느낌. 이 쿠페까지는 아니더라도 포르쉐 마칸 느낌도 살짝 나고 깔끔하게 느껴져요. 이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저는 이 C필러의 요 라인인데, 크롬 라인이 여기서 뒷문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타고 오다가 여기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을 그리고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뚝 떨어져서 뒤로 뻗거든요. 그러니까 GV80이랑 또 한번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GV80은 전형적인 크롬 라인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있잖아요.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 이 GV70은 여기서 뚝 끊어져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서 뚝 떨어지는 모양, 여기에 이제 쪽창까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쿠페의 느낌도 나고, 날렵한 인상, 역동적인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GV80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파라볼릭 라인도 좀 다른 모습이 있는데, GV80 역시 쿼드램프에 시작해서 이 뒷면까지 쭉 이어지는, 쿼드램프 위쪽과 위쪽을 잇는 모양이거든요. 쿼드램프 위쪽과 리어든 프런트든 쿼드램프 위에 이 윗부분을 잇는 이 모양이라고 하면, 이 GV70은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쿼드램프 위쪽에서 시작을 하는데 뒷부분은 쿼드램프 중간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이게 라인이 쭉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GV80이 쿼드램프 그 위쪽으로 파라볼릭 라인이 쭉 뻗어 있어서 측면에 넓은 면을 좀 강조하는 광활한 느낌이라면, GV70에서는 요 라인 자체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날카롭고 역동적인 느낌, 뭐 엣지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단부에 가디시도 GV80은 쭉 이어져 있거든요. 뒷면 그 범퍼 후방 범퍼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GV70은 여기 앞쪽 도어 부분에만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GV80이 넓고 크고 길게 수평적으로 균형감이나 밸런스를 좀 강조했다면, GV70은 좀 짧지만 강하게 상대적으로 중앙부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역동적인 느낌도 살리고 있고, 뭐 저는 사실 GV70 느낌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뒷모습으로 가서, 뒷모습 역시 두 줄의 쿼드램프가 있습니다.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 이 쿼드램프가 굉장히 길게 뻗어 있어요. 가운데 제네시스 레터링을 거의 닿을 정도로 굉장히 길게 뻗어 있고, 범퍼 부분에는 이 벌집 모양, 그러니까 제네시스에서 말하는 G 매트릭스 패턴이 적용됐고, 세로 타입의 오악형 배기구가 좌우에 있습니다. 그 하단의 디퓨저는 차체 색상과 동일하게 해서 이 범퍼 부분 그리고 배기구 요 부분이 하단부에서 중심을 딱 잡아주는데, 위쪽에서는 쿼드램프가 중심을 잡아주고, 하단부에서는 이제 이 두 가지 범퍼 지메트릭스 패턴의 범퍼와 배기구가 잡아주는데, 요 디자인은 사실 뭐 아메리칸 머슬카에서 과거에 종종 볼 수 있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GV80이랑 비교하면 뒷모습은 훨씬 월등하게 예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램프 간격은 이 GV70이 훨씬 더 길죠. 이게 여기 여유가 있는데 여유 없이 끝까지 뻗어 있고, 뭐 밑에 하단부의 범퍼라든가 머플러 디자인도 훨씬 더 저는 GV70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스포츠 패키지랑 적용된 것을 또 비교해 보면, 이게 스포츠 패키지거든요. 이게 스포츠 패키지는 원형의 대형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옆에 삐져나와 있죠. 검은색 크롬 가니쉬, 다크 크롬 가니쉬가 여기서부터 앞바퀴부터 뒷바퀴를 거쳐서 뒤에 범퍼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일반 모델에서는 여기 끊어져 있어요. 예, 끊어져 있고 여기에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둘의 차이가 좀 보인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기본 모델도 굉장히 예쁜데,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뒷모습이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측면으로 봤을 때, 측면은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여기 아까 뒷모습에 이어지는 다크크롬 가니쉬를 제외하고 휠 디자인 정도가 좀 바뀌었는데, 21인치 휠보다 저는 뭐 일반 기본 모델에 들어간 이 휠이 패턴상으로는 더 예쁘게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이 G 매트릭스 패턴이 적용된 21인치 휠이 더 예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디자인은 뭐 굉장히 주관적이니까 제가 예쁜 것과 이제 뭐 다르게 보실 수도 있어요. 전면부를 갔을 때, 전면부는 요 하단부가 좀 달라요. 여기는 이제 하나의 크롬 장식으로 적용된 하단부 에어 인테이크와 장식이 있는데, 밑에는 그 범퍼 부분을 검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검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뒷모습은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겠는데, 측면이나 앞모습에서는 눈에 띄게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뭐 요 정도 차이가 있다, 스포츠 패키지가 요런 것들이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실내로 가보겠습니다. 실내는 제네시스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현대차 발표 자료에 따르면 그 한국 특유의 여백의 미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게 군데군데 좀 뭐 빈 느낌도 있긴 하지만 깔끔한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곳곳에 이 타원형 느낌을 이제 넣고 있는데, 브랜드의 설명에 따르면 비행기 날개의 유선형 조형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유선형이라고 하니까 뭐 단면에 공기를 가르는 모습을 말할 것 같은데, 저는 요 센터 부분에 크다란 유선형 모양, 무드 조명으로 이렇게 감싸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로 감싸 있는 이 부분은 유선형 느낌이 나요. 비행기 날개의. 그런데
다른데 이렇게 유서는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옆에서 막 웃고 있는데 제가 뭐 모 브랜드 로고 이야기했다가 막 김상현 기자가 막 욕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넘어갔는데 도어 손잡이 보면서 제가 다른 그 옷 브랜드 이야기했다가 예, 굉장히 욕을 먹었습니다. 뭐 다른 기자들 말로는 뭐 럭비 먹다는 의견도 있고 저는 그 브랜드 특정 브랜드의 모양 로고가 떠올랐어요. GV80이랑 스티어링 휠이 공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이따가 말씀드리고 일단 네. 조수석부터 좀 보시죠. 예. 문에서 이제 문에서 시작한 요 크롬 라인, 이게 크롬 라인이 쭉 이어져 있죠.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와이드한, 그러니까 실제 공간보다 조금 더 눈에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것도 있겠지만 좀 더 넓게 이제 비어 있는 공간들을 깔끔하고 넓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조석부터 좀 다시 보자면 요 부분도 크롬입니다. 손잡이 부분도 도어와 크롬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글로브 박스 모양도 타원형,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손잡이 아래 부분 제가 얼굴이 나와서 이렇게 됐구나. 요 부분은 요러한 장식이 도어 부분에 있는데 요거는 요 패턴만 적용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선택 사양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옷 브랜드 어떤 거냐고요? 옷 브랜드 어떤 챔피언이라고 있어요. 챔피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부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사실 위치가 윈드실드 쪽에 조금 더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멀리 위치하고 있죠. 멀리 위치하다 보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데 터치 조작을 할 때는 사실 상체를 숙여야 하니까 터치 조작성 자체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운전할 때 화면이 멀리 있으면 좀 한눈에 보기 때문에 시인성은 더 좋습니다. 이거는 요 하단부에 있는 이 다이얼 방식의 조구를 통해서 이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조작성 터치 방식보다는 시인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쓴 모습이에요. 그 아래로 가면 이렇게 그 하단부 조작부가 있는데 요 가운데 요 부분은 LCD 터치패드를 적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버튼 수를 굉장히 좀 많이 줄였고 시트의 뭐 통풍 그리고 온열 히트 기능도 여기 요 좌우에 있고 실내 공조에 대한 온도 버튼도 다이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단점을 꽂자면 요 내외기 전환 버튼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 거의 끝쪽 센터 콘솔 너머 쪽에 있는데 요건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최근에 뭐 현대차나 제네시스를 보면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터널 구간에서 내기 순환도 자동 제어해주고 그리고 청정 모드도 있고 뭐 카카오 음성 제어 모드도 있기 때문에 상세를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요 아래 덮개는 뭐 요걸 열면 뭐 간단한 수납 혹은 뭐 핸드폰 무선 충전이 있겠죠. 그리고 다이얼 조구 지금 가려져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다이얼 방식의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운전 스티어링 휠로 넘어가면 여기 빼꼼하게 솟아나와 있는 요 부분은 패들 시프트일 거고요. 멀티 펑션 버튼이 좌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GV80 스티어링 휠과 굉장히 거의 같은 느낌인데 3 타입이에요. 근데 이게 가죽 패턴까지 이제 밑에 봤더니 가죽 패턴도 굉장히 화려한데 요 사이 어둡게 보이시는 거 요거 보이시나요? 스티어링 휠 아래 이제 페달이죠.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그 다음에 발받침도 굉장히 좀 체크 무늬 화려하게 되어 있고 이제 시트 가죽 무늬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요 스포츠 패키지 이제 실내인데 스포츠 패키지를 보면 이제 조금 각도가 다른데 좀 많은 부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거는 스포츠 패키지라서 겉에서 봤을 때는 뒷면 머플러가 다르고 하단부에 하단부에 다크 크롬이 들어간 거. 그리고 실내에서는
스티어링 휠이 바뀌니까 인상이 확 바뀌는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레드 패턴이 적용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요 디자인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모델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뒷면, 후면부의 외장 후면부의 디자인도 있겠지만 요 실내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좀 예쁘게 되어 있고, 그 버튼에 지금 초점이 좀 안 나간 것 같은데 버튼도 훨씬 더 많고, 이게 아까는 이어져 있었잖아요. 요렇게 이어져 있었잖아요. 요렇게 이어져 있었는데 이게 3 스포크 타입이라서 저는 요 디자인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오각형의 그 여고각형 패턴도 깔끔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측면에 보면 도어에 있는 패턴 무늬,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위쪽에 있는 패턴이 이제 카본 파이버 패턴이라고 하는데, 실제 카본 파이버인지 그냥 문양만 카본 파이버인지는 만져봐야 알겠죠. 실제로 까봐야 알 텐데, 제네시스니까 뭐 진짜겠죠. 지금 댓글로 의견을 뭐 스티어링 휠이 더 좋다, 마키마크님, 뭐 똘끼 힐오님은 스포츠가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탈통령님은 이제 럭비공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패턴 자체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외에는 이게 제가 봤을 때 요 소재는 스웨이드 가죽, 뭐 시트도 좀 다르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GV70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은 통과했고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2.5 가솔린 터보, 그리고 3.5 가솔린 터보, 2.2 디젤, 세 가지로 구성돼요. GV80이랑 비교했을 때 GV80은 디젤이 3.0이었잖아요. 이거는 가솔린은 사실 2.5, 3.5 터보 가솔린은 동일한데 디젤 자체는 2.2 디젤이 적용되었습니다. AWD 사양은 뭐 선택으로 제공을 다 하고요. 3.0 뭐 대비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디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를 좀 물어보시는데 저도 정확한 가격은 잘 모릅니다. 다만 GV80 시작 가격이 6천만 원이거든요. 6천 몇십만 원? 6,060만 원인가? 6천 몇십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2.5 기준으로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할 예정이긴 해요. 그리고 크기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뭐 연비나 주행 성능은 당연히 더 뛰어나겠죠. 신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재원이라든가 뭐 가격 같은 경우 11월 공개가 예고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좋은데, 올해 제네시스가 GV80이나 G80에서 워낙 연달아서 품질 이슈가 터졌잖아요. 엔진도 그렇고 뭐 떨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11월 달에 계약을 하고 출고를 기다리시는 것보다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 일단 오늘은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이제 댓글을 좀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옷 브랜드 뭐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걸로 산다, 예쁘다 말씀하셨고, 스티어링 휠 종류가 2개인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스티어링 휠은 이제 일반 모델은 이렇게 완전 타원형 모델,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봤던 요 디자인은 이제 스포츠 패키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럭비공 디자인이 훨씬 더 예쁘다, 뭐 혹은 스포츠가 예쁘다 말씀하셨고, GV80 구매 욕구가 사라졌다, 마칸보다 예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실제로 스포츠에서 요 디자인, 요 모습, 이 후면 모습, 이 뒷모습, 요 뒷모습은 진짜 저도 마칸이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실내는 스포츠가 낫다라고 말씀하셨고, 겉모습은 사실 요 머플러 외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오각형 머플러도 굉장히 좀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뭐 저는 일반 모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함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스포츠가 2.5에도 채택이 가능할까라고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요거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시청률이 높은 게 제네시스에 대한 기대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풀옵션 7,700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더 높을 수도 있어요. 7,700은 더 높을 수 있고,
사실 어떤 많은 분들이 가격을 4,000 중반, 뭐 4,800부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는데 4,000 초반은 아닐 것 같고 4,000 후반 정도? 예. 왜냐하면 G70이 4,000 초반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000 후반, 5,000 초반, 뭐 4,000 후반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성우님도 그렇게 댓글을 다셨을 거예요. X3보다 비싸면 망하겠죠. 아무래도 X3보다 비싸면 망할 것 같고 GLB를 살려고 했는데 GV70으로 가야겠다. 편의사양 옵션만 따지면 GLB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 벤츠 삼각별에 대한 충성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외관은 이제 제가 한번 쭉 이거는 GV80이고 지금 스포츠 패키지 외관을 쭉 훑어봤는데 앞으로 좀 당겨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클립을 올리도록 할게요. 전면부는 제규어 F페이스 느낌이 상당히 많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그 이미지로 보고 있잖아요. 각도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를 건데 그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2열 레그룸은 아무래도 제가 이건 뭐 그냥 전에 들은 현대차 관계자분한테 전에 듣기로는 요번에 사실 투싼이랑 고민을 좀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산타페보단 당연히 좁죠. 당연히 좁은데 투싼이 2열 공간이 워낙 잘 뽑아 나왔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실내 공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하시는 분은 있을 거다. 뭐 넓다 작다를 표현 안 하셨는데 투싼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투싼이 나왔는데 GV70이 살짝 걱정된다. 왜? 투싼의 실내 2열 레그룸을 비롯하여 2열 공간이 워낙 넓게 나와서 GV70을 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투싼에 대한 한참 더 저렴한 모델에 대한 공간이 더 넓다. 우리나라 분들은 공간에 대한 그런 중요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디자인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두 줄 헤드램프는 면이 넓어야 어울린다 라고 하는데 G70 디자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많이 나뉘긴 하더라고요. 근데 GV70은 많은 분들이 대부분 호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품질 논란은 올 들어서 GV80, G80에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뒷좌석 공간이 충분할지 고민이다. 패밀리카로 네. 패밀리카 이동. 그러니까 이동에 걱정이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캠핑이나 뭐 차박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좁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싼 가격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브랜드 급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을 맞출 것 같고 5인승, 6인승요. 6인승 안 나올 것 같아요. 6인승은 안 나올 것 같고 5인승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장거리 이동, 서울, 부산 이동하실 때는 뭐 트렁크 공간을 좀 좁게 구성해서 시트 공간을 좀 넓게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이거는 뭐 제가 들은 건 아니고 추측이긴 해요. 그러니까 투싼이 워낙 공간을 잘 뽑아서 고민된다라고는 말씀하신 걸 보면 GV70의 공간은 생각보다는 좀 좁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4인 가족은 충분히 타고 다니시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캠핑을 간다. 그러기에는 좀 좁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런 디자인에서 이런 디자인에서 이게 루프 박스가 올라가면 루프 박스 디자인도 굉장히 좀 얇고 측면으로 넓은 얄쌍한 디자인이 좋은데 최근에 루프 박스도 워낙 용량이 크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고민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스포츠 디자인도 좋아요. 스포츠 디자인은 제가 요 후면 스포츠 디자인이고 제가 다시 앞으로 갈게요. 요 디자인인데 요 둘의 디자인 차이가 생각보다 요 디자인도 저는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G70 때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나뉜 것에 반해 GV70은 디자인은 굉장히 호평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자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PPL이 아니라요. PPL이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포츠 전면 범퍼는 엠팩을 많이 따라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것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일단 뭐 불호가 거의 없이 호가 많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평소보다 많은 분들, 제가 이 라이브를 하면서 카더라 채널을 하면서 가장 많은 한 400여 분 가까이 보시고 계신데,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지금 정재훈님, 최성훈님, 제임스님, 호황님, 박데이비님, 재현님, 장민주님, 트레이스님 다들 감사드립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제가 바로 클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디자인과 GV80과 비교한 디자인,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 디자인 어떤 것들이 다른지 보시려면 클립 영상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출시는 11월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객 인도는 12월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들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요.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모토래프 신승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